생각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어서 이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원 물질은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근원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근원 물질이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 생각으로 만든 우주에 살고 있다. 과거에 무형의 근원 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만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근원 물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성 시스템의 형상을 띠게 되었고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자신의 생각대로 변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근원 물질이 원운동을 하는 태양과 행성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한 그대로 변하게 되고 그대로 별들이 움직인다. 근원 물질이 천천히 자라나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한 그대로 활동하여 비록 수백 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결국 나무가 된다. 창조를 할 때 근원 물질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활동선을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떡갈나무를 생각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 자란 떡갈나무를 생각하면 그러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힘들이 작동하고 설정된 활동선을 따라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원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형상이 창조된다. 그러나 그 형상은 항상 이미 설정된 행동과 성장의 선을 따라 그렇게 된다. 어떤 형상을 가진 집을 생각했을 때 만약 그 생각이 무형의 근원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즉각적으로 집의 형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때문에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 에너지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작동하여 결국 신속하게 집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창조 에너지가 작동할 기존의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집은 유기물 혹은 무기물 세계의 점진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고 기본 물질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형상에 대한 생각이 근원 물질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시초 근원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먼저 그의 생각 내에 존재해야 한다. 사람은 그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직업에만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은 어떤 형상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에 있는 재료를 취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의 모습대로 만든다.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혜와 협력하려는 신과 함께 작용하려는 노력을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은 그가 목격한 신의 기적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꾼 적이 없다. 사람은 신체 노동을 이용해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 물질과 주고받음으로써 그 근원 물질로부터 유형의 형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3가지 기본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 하나의 무형의 근원물질이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단언한다. 겉모습이 다른 수많은 형상은 이 한 물질이 여러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유기체와 무기체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형상 역시 겉모습만 다를 뿐 모두 이 한 가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근원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형상으로 되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시초에 생각하는 물질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 요약해보자.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말해왔다. 특정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에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을 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다. 바라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진실을 보는 것이다. 누구나 바라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진실을 보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든다. 겉모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다. 반면에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보는 것은 힘든 일이며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질색을 하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이 겉모습과 상충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결같이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에만 집착해서 질병이란 겉모습일 뿐이며 사실은 건강하다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실제로 몸에도 병이 들 것이다. 가난이라는 겉모습에만 집착해서 가난이란 없으며 사실은 풍요뿐이라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하면 마음속에도 온통 가난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풍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운명을 정복할 수 있다. 즉,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이 힘은 겉모습에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바로 생각하는 하나의 근원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이 근원물질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 근원물질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구체적인 형상이 되며 인간은 우리의 생각을 이 근원물질에 작용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이 장에서 제시된 3가지 기본 명제를 믿어야만 한다. 이 3명제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다시 반복한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개념들을 반복해서 읽어라.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겨라. 그 의미를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죄라 생각하고 떨쳐버려라. 이 개념과 상충되는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신념이 혼란에 빠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들이 왜 진실인지 의문을 품지 마라.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지도 마라. 그냥 신념을 가지고 믿으라.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신념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